탄천을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최대 340 페이스까지 끌어올리는데요. 이렇게 30초를 뛰고 1분을 걷는 걸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30초 동안 서서히 속도를 높여서 최대 속도의 80%까지 끌어올리는데요. 처음이다 보니 100%까지 내보려 합니다. 그 뒤에 1분을 걸으며 쉬고 이렇게 6번을 반복합니다. 매번 조깅 페이스로 뛰면 속도를 내야 할 때 발이 안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몸이 지금 속도를 유지하라고 할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인터벌을 하면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루함을 없앨 수도 있고요. 힘을 내서 속도를 내봅니다. 아식스의 메타 스피드 스카이 8위를 신었는데요. 이건 김현미 씨의 신발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이 신발은 처형 겁니다. 처형이 집에 두고 가서 주말에 뛸 때 신겠다고 해서 이번에 처형 몰래 신어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나온 신발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대회마다 수상자들 신발을 보면 메스스 8위가 가장 많이 보여집니다. 디자인도 색깔도 괜찮은데 성적까지 잘 나오다니 이걸 안 신어볼 수 없죠. 신발끈을 다시 묶고 몸을 풀어봅니다. 빛바랜 추억들을 남겨두고 현재 시간 6시 40분 복정역입니다. 최기돈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복정역에서 출발해서 야탐역까지 탄천을 끼고 달립니다. 집에서 메스스 8위를 신고 2km 730 페이스로 가볍게 적응하며 왔고 함께 7km에서 8km를 달리게 될 겁니다. 탄천으로 진입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탄천에 진입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달려가며 속도를 올려봅니다. 기분이 좋다는 게 얼굴에서도 보여집니다. 최기돈님은 김현미 씨 지인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꽃범벅 틴 레이스에서 7km를 530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려서 김현미 씨보다 4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닝도 훈련 스케줄을 짜면서 달리고 있기에 그의 페이스에 맞춰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성남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날 새벽에 만나서 같이 달리고 아침을 먹은 뒤 커피를 마시고 집으로 가면 가족들도 괜찮아 할 것 같고 여러모로 딱 좋을 것 같아 오늘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탄천은 성남에서 송파까지 사는 분들이 러닝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길게 이어져 있고 사람들도 적당히 있고 탁 트인 풍경을 보기 좋아서 시원하게 달리며 즐기는 데 좋습니다. 시작은 천천히 쉽게 가고 있지만 둘이 함께 달릴 때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면서 속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침착하게 조절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같이 달릴 때 좋은 점은 혼자 달릴 때 스스로와 타협해서 중간에 멈추거나 걷지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라도 같이 달리는 사람이 멈추자고 하기 전까지 참는 겁니다. 전날에 6km를 뛰었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오늘 힘들어서 쉬었다 가자고 하고 싶지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참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한계를 넘는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코스를 역으로 치면 복정역, 가천대역, 태평역, 모란역, 야탐역으로 이어집니다. 야탐역에는 탄천 종합운동장이 있는데요. 다음에는 여기서 트랙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탄천을 달리다 보면 가끔 서울공항으로 비행기가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질 못했습니다. 낮게 내려오는 비행기를 바라보면 새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죠.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새벽이나 저녁에 달려야 하고 그 때문에 비행기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전에 낮에 뛸 땐 여러 번 봤었거든요. 복정에서 탄천을 끼고 달릴 때는 처음에는 길이 좁지만 조금만 더 가면 넓은 길이 나오고 경치도 좋아서 뛰기 좋습니다. 힘을 더 내보겠습니다. 최기돈님은 오늘 인피니티런 4를 신었습니다. 나이키 러닝화 중 페가수스와 더불어 국밥으로 불리는 국민 러닝화죠. 발등이 높아서 끈을 최대한 풀고 맨 위에만 묶었는데
많은 러닝화들이 선수들, 특히 서양인이나 케냐 사람들의 맞춤형으로 제작하다 보니 발볼이 큰 동양인에게는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동양인에게 잘 맞는다는 아식스도 발등을 낮게 만들어서 김현민 씨도 중간에는 끈을 교차하지 않고 넘길 때도 많습니다. 신발은 한번 신어보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행히 무료 반품이 있는 곳도 많으니 잘 이용해야 합니다. 러닝을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당 스텝 수를 늘려 달려봅니다. 발을 자신의 앞으로 과도하게 내밀지 말고 보폭을 줄이면서 빠르게 구릅니다. 발걸음이 많다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부드럽게 달리게 되고 에너지도 덜 사용하게 됩니다. 보폭을 크게 하면 발 뒤꿈치가 지면에 부딪히게 되고, 이때 브레이크처럼 작용하게 되어 속도도 느려지고 부상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리 뛰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이때는 발을 자신의 앞이 아니라 아래를 향해 내딛는 걸 알게 됩니다. 턱을 당기고 가슴을 열어주고 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오르막길은 좁은 보폭으로 빠르게 달립니다. 내려갈 때는 스피드에 몸을 맡기죠.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최기돈님이 길을 리딩해줍니다. 해가 뜬 시간임에도 구름에 가려져 적당한 빛을 받고 있습니다. 경치를 보니 시골길을 달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은 초록빛보다는 갈색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여름이 되면 다른 색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벌레가 많다고 하는데, 여름에 탄천을 달릴 때 어떤 기분일지 설렘 반 긴장 반입니다. 자전거 다니는 길과 겹쳤다가 분리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주위를 잘 살피며 지나가야겠습니다. 예상 조깅 거리를 훌쩍 넘긴 것 같지만 버틸만 합니다. 천천히 발구름을 반복해봅니다. 서로 호흡도 맞아가는 듯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달렸으니 스트라이드로 뛰기 위해 몸을 풉니다. 가벼운 러닝과 길고 느린 장거리 조깅을 마친 후 스트라이드 몇 세트를 추가로 하는데요. 30초 중 15초에서 20초 사이에 자신의 힘의 70%에서 80%를 사용합니다. 대략 4에서 6세트를 실시합니다. 이 훈련은 신경과 근육 동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시간의 저속도 러닝에서 근육의 속도가 느려지는 부작용을 방지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인터벌 러닝도 할 수 있겠네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점점 속도를 올립니다. 막상 힘을 내니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굴도 진지해집니다. 볼살이 떨리는 게 살을 더 빼야겠습니다. 숨이 터질 듯 할 겁니다. 이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 회의 때도 있습니다. 반복합니다. 훈련을 마치면 아침을 먹으러 갈 겁니다. 맛있게 먹고 힘찬 휴일을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